주변인들이 밝힌 소름 돋는 이은혜 씨의 행적. 이후 주민들은 이은혜 씨의 복잡한 남자 관계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남편 윤상엽 씨와 결혼한 상황에도 이 씨는 인천에서 내연남 조모 씨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그의 집을 드나드는 남자는 내연남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윤상엽 씨 역시 아내의 내연남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소위 가스라이팅 당한 상황이라 오히려 이은혜 씨의 요구를 들어줄 뿐 어찌하지 못한 채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가스라이팅 콜론 상황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자신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므로써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여 결국 그 사람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 그러던 중 2019년 6월 30일 보험계약 시료 바로 하루 전날 윤상엽 씨는 아내의 지인들과 가평 물놀이를 갔습니다. 당시 물놀이는 아내 친구들의 놀이에 윤 씨가 갑자기 합류하게 된 것이며 상기한 것처럼 두 커플과 아내의 친구 조 씨까지 총 7명이 갔었습니다. 당시 용소 계곡에 사망한 고인과 같이 간 일행들은 총 7명이며 계곡에 도착한 시간은 일요일 오후 3시경 다이빙과 수영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다른 물놀이객들이 간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유모 씨와 친구가 추위로 인해 주차장으로 이동했고 5명만 남았습니다. 당시 가평의 일몰, 해지는 시간, 19시 56분으로 가로등이 없는 곳이라서 일찍 어두워졌을 것입니다. 윤상엽 씨는 아내와 아내의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이 씨의 주장에 의하면 밤 8시가 넘어 누군가 마지막 다이빙을 제안했고 죽은 남편, 윤 씨를 포함한 3명의 남성이 절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두 친구가 먼저 다이빙을 했고 이후 윤상엽 씨가 뛰어내렸는데 이후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은혜 씨는 남편이 다이빙 얼굴이 나온 것을 보고 윤 씨가 물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여 다들 뒤돌아섰으나 이후 한참 동안 물에서 나오지 않아 구조하려 했으나 이미 늦은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동행 여성은 물소리와 악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물에 빠진 윤상엽 씨를 구조하기까지 30분가량이 소요되었습니다. 사망 소견은 익사, 진단서에선 비의도적 사고로 판단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 씨의 부검 소견서, 상사인은 익사로 추정했지만 윤 씨의 폐에서 포말이 나온 것을 근거로 윤 씨가 물 밖으로 여러 차례 고개를 올리며 허우적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다이빙 이후 잠잠했다는 아내 이 씨의 진술과 배치되는 분석입니다. 또 사고 당시를 재현한 전문가들 역시 이 씨와 조 씨의 구조 행위에 대해 당황했다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추가로 사건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측에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최 씨, 여성과 인터뷰가 성사되었습니다. 최 씨는 사망한 윤 씨를 사건 당일 처음 보았으며 당일 계곡에 동행한 나머지 인물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내 이 씨는 고인을 최 씨에게 소개해줬을 때 친한 오빠라고 소개했으며 고인의 사망사고 병원에서 남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사망 이후 이은혜와 수상레저를 함께 간 것은 최 씨였습니다. 당시 자신은 사망사건을 겪은 후 물이 무서웠는데 이은혜는 웃으면서 다니고 수상 스키장에도 놀러가서 최 씨는 이은혜가 멘탈이 강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최 씨는 윤 씨의 사망은 우연히 벌어진 사고라고 언급하면서 사건 당시를 설명합니다. 윤 씨는 주로 얕은 곳에서만 튜브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조연수가 튜브를 깊은 곳으로 끌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윤 씨는 하지마, 진짜 하지마 하면서 싫어했습니다. 조연수와 이 씨가 튜브를 양쪽으로 흔들기도 했는데 이때 물 밖으로 나온 후에는 전혀 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은혜가 마지막 다이빙을 제안하며 다이빙 후 정리하고 가자고 했습니다. 이은혜가 오빠, 윤상엽 또 뛰어라고 했고 남편이 이제 뛰기 싫다고 했는데 바닥에 있던 구명조끼를 이은혜가 입으며 그럼 제가 뛸게라고 하자 남편이 아니야 그냥 제가 뛸게라고 하며 남자 셋이 올라갔습니다. 최 씨는 일행 내 남자들끼리 다 뛰는데 오빤 안 뛰냐는 식으로 말했던 것이 자극이 되었던 것 같다고 추측합니다. 그날 여러 번 다이빙을 했던 두 남자와는 달리 윤 씨에게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다이빙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남자 다음으로 윤 씨가 뛴 것은 맞다고 최 씨는 기억합니다.
씨가 밀거나 강제로 입수시킨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입니다. 입수 후엔 분명 윤 씨의 몸이 떠올랐고 수면 위로 얼굴과 팔까지 올라왔던 것으로 그녀는 기억합니다. 윤 씨가 움푹 패어있는 절벽 쪽으로 헤엄치는 제스처까지 딱 보고서 이 씨가 이제 물가로 아예 다 나와서 담배를 달라고 해서 최 씨가 담배를 찾아주는데 뒤에서 악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시 최 씨가 보기엔 고인이 움직이긴 했으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허우적대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 기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아예 안 들렸어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소리라도 지르고 허우적거리기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어떻게든 했겠죠. 저희가 봤을 때는 완전 안 보였어요. 라는 이은혜의 주장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은혜의 말과 최 씨의 말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비명과 함께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윤 씨 주변에는 남성 일행이 있었습니다. 최 씨는 당시 일행 중 조연수가 타고 있던 튜브를 벗고 던져주지 않았음 윤 씨에게 헤엄쳐가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이때 이은혜가 최 씨를 급하게 불러서 함께 자리를 이탈하여 언덕 위에 있는 구명 튜브를 가지고 돌아왔다. 소요 시간 2에서 3분 추정. 이은혜가 물 위로 구명 튜브를 던졌으나 이미 수면은 고요하였습니다. 이후 최 씨는 사건 당시 떠올리진 못했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의문점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당시 구명조끼가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마지막에 이은혜가 구명조끼를 입었고 바닥에 벗어놓았을 텐데 구명조끼가 어디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시 윤 씨에게 접근하던 조연수는 최 씨가 다시 돌아왔을 때 더 멀어져 있었습니다. 구명 튜브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조연수의 위치는 윤 씨가 있던 곳과 멀어져 얕은 물에서 옆으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최 씨는 당시 상황을 줄곧 생각했다고 합니다. 취재진에게 최 씨는 당시 조연수와 이은혜는 사귀는 사이였으며 물놀이 당시에도 애정 행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을 앞에 두고 둘이서 같이 여행을 갔는데 계곡에 왜 굳이 그 조연수를 데리고 갔을까 의문이 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은혜도 제보하면서 내연남이 있다고 하였으며 내연남과 같이 계곡을 갔고 남편 가족들은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이은혜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측에 현재 내연남 조연수와 동거 중이라고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후 남편 윤상혁 씨의 사망 이후 아내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이 등장해서 의심은 더욱 증폭됩니다. 아내 이 씨는 윤 씨가 사망한 지 한 달여 됐을 때 다시 수상레저를 즐기러 다니고 해외여행을 갔다. 이 씨는 윤상엽 씨 상중임에도 7월 3일 조 씨와 함께 윤상엽 씨의 집에 들러 윤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간 사실이 CCTV를 통해 포착됩니다. 심지어 물놀이 날 당일 고인 명의의 차를 조 씨, 내연남, 이 운전에 나타났습니다. 이후 고인의 누나는 고인이 살던 집에 있었던 컴퓨터 본체가 사라졌다고 언급합니다. 내용은 고인이 들고 다니던 패드, 태블릿 PC도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졌다고 언급합니다. 제작진의 최초 제보했던 아내 이 씨는 사건이 재수사에 돌입하고 제작진의 본격 취재가 시작되자 연락을 회피하며 취재에 응하지 않기 시작했고 내연남인 조 씨 역시 제작진의 취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결국 내연남 조 씨는 왜 자신이 고인 윤 씨가 쓰던 컴퓨터 본체를 가져갔는지에 대답하지 않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의 취재 요청에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내 이 씨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들이 아내 이 씨 본인이 남편을 죽였다는 오해를 부르고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주장하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아내 이 씨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합니다. 이에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먼저 제보를 해온 것은 아내 이 씨이며 당시 아내 이 씨가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의 횡포를 고발해달라는 것이었음을 언급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윤상엽 씨의 휴대전화가 복원된 휴대전화에는 안타까운 카톡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상엽 씨가 친구에게 배가 너무 고파서 라면이랑 생수 사 먹게 3,000원만 빌려달라 자신에게 10만원을 보낸 친구에게 곧바로 97,000원을 돌려보내는 카톡 내용은 많은 사람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평 계곡 익사 사건 외에도 이들이 벌인 살인미수 사건을 다수 확인했습니다.
보거 독이 섞인 음식을 피해자에게 먹게 하거나 피해자를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는 등 섬뜩하고 끔찍한 살인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태완이법에 의해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죽는 그날까지 도망다니거나 아니면 붙잡혀 처벌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수많은 범죄자들이 증언하듯 도피 생활은 너무나 힘든 일인데 충분한 자금이 있고 이들을 힘껏 도와줄 범죄 조직이 있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기반이 없는 젊은 남녀 2명이 말도 잘 안 통하는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상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비참한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 물론 국내에서의 도피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용의자들이 3개월 이내 해외로 빠져나간 출입국 기록이 없기 때문에 미랑 같은 건 큰 짓을 시도하지 않는 한 아직까진 국내에서 도피 중이라 보고 있습니다.